반갑습니다. 소개받은 이미나입니다. 50명 앉아있는 것만큼 박수 소리가 크네요. 복 받으세요. 오늘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는 청년 프론티어 연령이 29세까지라고 돼 있는 걸 봤었어요. 그래서 그 연령대 안에 자기의 적성, 인성, 그 다음에 관심, 흥미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청년 프론티어로 활동하는 것이 온당한데, 그러면 그들의 그 자세, 프론티어 프로젝트를 하는 그들의 자세에 대해서 한번 책을 가지고 짚어보자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혹시 펜을 안 가지고 계신 분 손 드세요. 펜을 안 가지고 계신 분. 이것부터 이들의 자세를 우리가 점검할 수가 있어요. 펜을 드셔요. 펜을. 칼보다 펜이 더 강하다고 그러잖아요. 펜을 드시고, 동영상 메모지 많이 있으니까 메모지 쓰시고요. 이 메모는 누구를 취재하러 갈 때나 낯선 곳에 여행을 갈 때나 도서관에서 책을 찾을 때, 요즘은 전화기로 다 하실 수 있죠. 전화기로 하실 수 있지만 이거 배터리 나가면 어떡해요? 이 배터리 수시로 나가는데 이거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이럴 때는 메모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정말 중요한 집 전화번호가 여기 들어있어요. 배터리가 나갔어요. 길을 잃었다. 어떻게 찾을 거지? 그래서 가끔은 아날로그적인 메모를 같이 하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좀 나이가 지나서 이런 활동을 안 할 때쯤 문득 뒤지다가 그런 메모를 보고 문득문득 놀래요. 아, 내가 이렇게 생각이 깊었구나. 세상에 이때부터 싹수가 있었나. 뭐 이런 걸로 놀라게 돼요. 제가 지금 이걸 왜 가져왔냐면, 최근에 제가 지금 이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 작업실을 빼고 있는데, 하다 보니까 뭔가 기억날 만한 것들을 못 버리는 병이 있어요. 편집증이라고 하는데, 그게 2000년 거를 못 버리고 갖고 있었더라고요. 12년이죠. 세상에. 이 껍데기가 뭐냐면 2000년에 세계문화 포럼을 서울에서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규모가 큰 문화재단이 대산문화재단이라고 있어요. 거기가 교보생명 출자해서 교보문고가 있고 또 대산문화재단이 있죠. 그래서 대산문화재단에서 노벨상 수상 작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유명한 소설가들이 그때 다 왔어요. 박완서, 이청준, 황동규, 그 다음에 김승희, 최윤, 그 다음에 외국의 피에르 부르디에, 르클레지오,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토론을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대학교 3학년 때였네요. 2000년이면. 전 98학번이거든요. 그때 대학의 전공 수업을 째고 갔어요. 서울에 기차 타고. 기차는 반드시 무궁화호 통일호만 타야 됩니다. 돈이 없어요. 그래서 올라갔어요. 올라가가지고 수업을 듣는데 우리 과 교수님 중에 좀 되게 무서우신 분이 계셨어요. 그 교수님 수업을 째고 간다는 건 죽느냐 사느냐 이걸 결정하는 거예요. 학고를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런 걸 결정할 만큼 중요한 분의 수업이었는데, 그분 수업을 째는 그 변을 제가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프론티어 활동하면 출석, 협조, 인증, 출석을 했다고 좀 봐주십사 하는 문서가 나가야 되잖아요. 가끔. 그거 왜 인정해 주겠어요? 교수가 아무 이유 없어요. 인정해 줄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때 그 무서운 교수님한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현대 여성 문학, 페미니즘에 대해서 강의를 듣는 수업이었는데, 그때 주로 나온 사람이 르클레지오, 피에르 부르디에였어요. 여성주의, 여성 사회주의, 남성 사상, 남성 지배라는 이런 이론들을 말씀했던 분이 피에르 부르디에였는데, 그 사람이 살아서 걸어와서 앞에 왔다 갔다 한다잖아요. 제가 그거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 위대한 사람을 프랑스 가서는 못 만날 거고 가서 한번 만나고 오겠다. 그래서 선생님한테 들은 대로 하면 질문도 해보고 오겠다. 그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너 갔다 와라. 그러면서 제가 대신 갔다 오면서 이런 교재를 받아서 교수님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뻐 죽겠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 악명록 부 선생님 수업을 저는 당당히 이틀이나 째고 3박 4일 동안 서울에 이 행사를 다 어시스턴트를 했어요. 그러면서 지금 뉴스에 나오는 여러 문인 선생님, 한국문학의 대표 평론가들도 돌아가시기 전에 제 눈으로 다 본 거죠. 그러니까 교수님 몇 분이서 그 수업을 다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배웠던 수업을 다 활용했어요.
그리고 제가 국문과였는데 해양 스포츠과를 부전공을 했었어요. 그래서 컨벤션 기획이라든지 시나리오 작성이라든지 그 행사를 기록하는 그 문서를 쓴다든지 뉴스레터를 발간한다든지 아니면 이 기록물 사보나 사사 편집에 언젠가는 쓰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행사를 다녔어요. 제가 돈이 없으니까 카메라가 없잖아요. 그 사진을 잘 찍는 애한테 부탁하고 개의를 다 도와줬어요. 돈이 없으면 몸으로라도 때워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되게 열심히 활동하는 어시스턴트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재단에서 이걸 참가한 작가들한테만 문집이랑 기념팩이랑 뭐 프로그램이랑 네임팩을 해가지고 준 패키지였는데 어시스턴트 활동 열심히 한 사람도 다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 패키지가 조금 논란의 대상이 요즘은 되지만 김지하 선생님 패키지를 제가 받아온 거예요. 김지하 이름표가 붙어 있었는데 선생님이 그때 다리를 다치셔가지고 지팡이를 짚고 가셨는데 이게 무거워서 못 갖고 가신 거죠. 그래서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이랬는데 니 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래갖고 사무실에 말씀을 드렸더니 그럼 너 해라 이러시는 거예요. 부족해가지고 작가들 나갈 게 부족했는데 너 해라 이래가지고 가지고 왔어요. 그걸로 공부를 했는데 10년 지나서 이제 부산에서 세계인문학 포럼에 이 정도의 행사를 이거보다 한 5분의 1 규모의 행사를 하는 거예요. 이미 저는 12년 전에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단점이 있구나 이런 좋은 점이 있구나 모니터링이 되는 거예요. 프론티어 활동을 하는 주제들이 있었거든요. 보니까 부산에 이런 도시 재생이나 재미있는 프로그램, 마을에 이런 문화 만들기가 들어있었잖아요. 그럼 그걸 새롭게 만들 수는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들 주변에 있던 걸 좀 좋은 것들을 조합해가지고 이 동네에 이게 부족했는데 이걸 이분들이 못 보고 계셨구나. 그렇다면 이걸 해보자. 저 동네에 저 아이들이 있었는데 이걸 못 누리고 있었구나. 이걸 이쪽에서 한번 적용시켜줘 보자.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 제 전공을 활용해가지고 먼저 찾아가고 적극적으로 배웠던 게 지금 12년, 15년 동안 계속 쓰이거든요. 그때 만난 분들이랑 지금도 연락을 해요.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담임선생님하고 지금도 문자하고 통화하고 해요. 저 나이는 34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핸드폰에 초등학교 선생님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중학교 있어요. 인생 성공한 거. 내 백지 상태를 기억해주는 분이 지금 내가 이만큼 됐다는 걸 알면 얼마나 대견해 하시겠어요. 우리 선생님은 자다가도 기분이 좋다고 그러죠. 6학년 때 우리 담임선생님. 그래서 얼마 전에 문자가 왔어요. 백년어서원에 있다면서 혹시 고전 강연하면 나한테 연락 좀 해요. 내가 나이 이제 65세가 다 돼가는데 고전에 대해서 새롭게 공부를 좀 하고 싶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런 연락을 제가 받는 거죠. 그러면 지금 제가 그 선생님을 기억하는 데 있어서 끊임없이 공부하는 우리 선생님이시구나. 그런 분한테 내가 유년기에 배웠구나. 또 뿌듯한 거예요. 중학교 1학년, 3학년 담임선생님하고 연락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 3학년 담임선생님하고 연락해요. 다 국어 선생님이셨기 때문에. 이 선생님들이 준 책, 두 차 분량의 책이 저한테 있어요. 그걸 못 버리는 거예요. 왜? 그분들의 대학 시절 책이 고스란히 국문과가 저한테 왔단 말이에요. 부부가 부산대 CC였는데 그 부부의 책이 다 왔어요. 어떡하지? 현대 희곡 전공하고 소설 전공이에요. 희곡 책 이따만큼 있고 소설책 이따만큼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희곡은 좋아하는데 시하고 희곡은 좋아하는데 소설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할소리 소설은 다 퍼주고 조금만 남겨놓고 옛날 희귀한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다 보니까 차다 밀다 이렇게 부딪히니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연극 평론가들하고도 얘기도 하고 배우들하고도 프로그램도 같이 짜고 이렇게 해요. 책을 통해서 제가 배우는 거죠. 그러면 배웠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청년 프론티어들이 읽은 걸 가지고 한번 적용해 보셔야 돼요. 제가 손정우 연구원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뭘 느꼈냐면 제가 이렇게 질문했어요. 진로 탐색 이렇게 딱 주제를 던졌더니 대답을 못 하시는 거예요. 전공을 활용한 프론티어 활동 또 대답을 못 하시는 거예요. 애들이 전공이랑 상관없이 활동한다는 거죠. 저는 여기에 적극 반대합니다. 제가 뭘 표현을 빗대어서 하냐면 지금까지 제가 12년 전에 이 객관적 상관물 하나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경험과 기억과 자기주도적인 활동에 대해서. 근데 이 모든 거의 기반은 전공에 적합한 활동이었던 거죠.
제가 국문과를 나와서 어떤 직업인으로 살 수 있을까를 고3 때부터 미리 생각해봤어요. 내가 가서 기자가 될까? 교수가 될까? 교사가 될까? 학습지 선생님이 될까? 그때 눈높이 빨간펜 이런 게 유행이었어요. 웅지는. 그럼 여기에 가가지고 한데 보니까 뭐 계약직 함부로 대하고 월급 안 주고 뭐 이렇게 그래프 하면서 몇 명 확보하고 이런 게 막 뜨는 거예요. 아야 나 이거 못하겠다. 그럼 말 잘해서 보험사 그러니까 또 돈을 가지고 뭐 성과를 매기고 아 이것도 못하겠다. 그래서 뭘 할까 생각을 하다가 책을 만지는 사람이 돼보자 이렇게 생각했어요. 제 목표는 책을 만지면 된다.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인쇄소 가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제본소에 가가지고 부서진 책을 다시 만들어주는 것도 좀 도움이 되겠지. 왜냐면 졸업앨범 보다 보면 책등이 깨지잖아요. 그걸 다시 복원해주는 게 책 제본이라든지 그게 또 좀 확장이 되면 예수장정으로 가요. 그거 예수장정 하나 제대로 해주면 3,400만 원도 받거든요. 우리나라는 아직 그렇게까지 많이 펼쳐진 건 아니지만 그 시장이. 그런 식으로 그럼 내가 책을 수리할 수 있는 정도까지 한번 배워보자. 겨울방학 2달 3년을 전에 인쇄소에서 아르바이트 했어요. 근데 여러분이 술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 뭐가 남을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BBQ라든지 할머니 보쌈이라든지 장충동 왕족발 이런 프랜차이즈 음식점 호프집을 개업할 거라면 거기에서 하는 게 마땅해요. 그래야 손님들이 난장 피우는 것도 알고 이 임시 방편으로 이렇게 대체하는 것도 알고 뭐 물건 음식을 좀 싸게 받아오는 것도 유통 과정도 알고 그러기 위해 자기 직업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서 그런 걸 해보는 것. 그 프랜차이즈 회장한테 이런 모니터링 자료를 내가지고 저를 뽑으시면 이런 걸 다 보완할 수 있습니다 하면 당연히 뽑아주겠죠. 이게 다 드라마 소재로 나오잖아요. 실제.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그거 대학 기록에 남습니까? 그거 해가지고 아르바이트 보너스 받으면 누가 축하해 줍니까? 안 남아요. 근데 제가 인쇄소에서 그 아르바이트를 해서 제가 나중에 3년 후에는 양장 일기장을 만들게 된 거예요. 손으로. 내가 직접. 표지 바르고 껍데기 하고 글자 받고 해가지고 그걸 신경림 선생님한테도 드렸고 신경숙 작가 은희경 씨한테 다 드렸어요. 1년 후 이 포럼에서 만났는데 아까워서 못 쓴다고 저한테 먼저 인사를 하는 거예요. 신경숙 씨가.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서울에 오면 자기 집에 오라고 그랬었어요. 지금은 절대로 안 될 일이지만 그때는 그랬어요. 14년 전에. 그런 것처럼 제가 국문과 나와서 책을 만지는 일을 하면 기자로서 서평가가 될 수도 있을 거고 작가가 될 수도 있을 거고 선생님이 될 수도 있겠고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은 청년 프론티어 활동 왜 했는가를 잠깐 돌이켜볼까요? 왜 했을까? 이거 해서 속칭, 스펙이라는 유치한 단어로 뭉뚱그리기에 여러분의 활동이 제가 검색하다 보니까 올 한 해 내 심장 두근거림의 80%를 차지한 부산발전연구원의 청년 프론티어 활동이라고 누군가 글을 써놨더라고요. 심장 두근거림의 80%라면 기말고사, 중간고사가 있는데 보고서를 내야 된다든지 이 회의를 하러 가야 된다든지 지금은 대구, 경북, 울산, 서울에 있는데 내려가야 된다든지 이거 못 가면 찍힐 건데 활동 몇 번 안 가면은 친구들한테 따돌림을 당할 텐데 내가 약속한 것도 내가 못 지키는 사람이 될 텐데 막 온갖 고민을 하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무서운 선생님 수업을 당당하게 째고 갈 수 있었던 것만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힘내서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또 어딘가에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거의 근원이 뭘까? 여기에서 혹시 대학은 안 다니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죠? 그걸 전제로 얘기하는 거예요. 대학을 안 갔다면 굳이 전공이라는 걸 따질 필요는 없어요. 인성과 적성과 꿈만 생각하는데 그러나 대학을 선택했잖아요. 초중고 12년 공부해가지고 대학교 2년, 4년, 5년을 결정해서 갔는데 이렇게 비유합니다. 버스에 내렸어. 지하철에서 올라왔어. 이제 공기를 좀 마신다 싶은데 돈에 관심 있으세요? 그러면 이 표정, 이 한숨에 허탈함에 짜증 만땅 해가지고 아주 바빠요. 이러고 가잖아요. 여기에서 3분, 30분 이렇게 얘기하는 분 계세요? 아예 좀 관심이 없습니다. 집에 가세요. 이렇게 하는 분 계세요? 없죠. 단 4초도, 4분도 말 섞기 싫은 거잖아요. 내 관심사가 아닌데. 내가 선택하고 싶은 삶이 아닌데. 그런데 왜? 대학교
2년, 4년, 5년, 뭐 좀 길게 다닌 사람은 8년까지도 다니는데 그 시간을 왜 대충 살고 밖에 대외 활동만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그건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대학을 선택해서 그 고생을 해가지고 갔으면 그 안에서도 이쁨 받고 당당하게 활동하고 언제나 지지받고 격려받고 축하받고 생활하면서 대외 활동을 통해서 더 많은 영역에 나를 보여주는 거지. 학교는 대충 다니고 대외 활동만 열심히 하자. 그래서 뭐가 나는 거야? 부경대에는 제가 다른 대학의 사정이 같지 않기 때문에 부경대에는 세 번 연속 대한민국 인재상 수상자가 나왔어요. 그 사람들의 성적이 3.5 이상은 거의 없어요. 그리고 오진식이라고 언론에 많이 나간 재작년에 인적자원개발원의 청년 그 지식 뭐 이렇게 나눈 토크 콘서트 강연자로 갔던 오진식하고는 디자인에 관련해서 세계적인 상을 지금 다 받고 있어요. 그 친구 나이가 지금 이제 3학년, 이제 4학년, 3, 4학년인데 군대 갔다 왔다 치고 이 친구가 지금 세계적인 뭐 윈쇼라든지 클레오 광고제라든지 상을 이렇게 휩쓸고 있는 이유는 무한한 독서력 그리고 전공에서 활용하는 자기의 부족함을 그걸 대외 활동을 가지고 보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끔 놓치는 건 전공은 대충 살고 바깥의 활동만 열심히 하면 나를 좋게 봐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지금까지 왔던 곳 중에 컨설팅 회사 10달 있었고 골프장에서 5년 6개월 일했습니다. 경영대 원장님 비서 생활을 1년 6개월 했어요. 그 과정 동안에 CEO들을 한 30만 명쯤 봤던 것 같아요. 골프장 연간 13만 명 내장하는데 서클 관리를 제가 했어요. 내장객의 60%를 제가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부산발전연구원의 원장님도 계셨을 거고 시장님 몇 번이나 오셨고 국회의장님도 오셨고 장차관 상공회의소 회장단 부산, 경남, 양산, 울산은 다 다니세요. 회원이셨기 때문에. 지금도 제가 강의를 요청하는 독서클럽의 명사는 그때 회원님들인 경우들이 들어있어요. 그분들한테 들어보면 쓸 사람이 없다고 얘기해요. 왜 쓸 사람이 없냐면 조금 시키면 피곤하다고 못하겠다 그러고 뭐 하라 그러면 저 잘 모르는데요 못하겠다 그러고 모르면 책을 보면 될 낀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보다 책 많은 시절에 산다 아이가 이러시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 때 여러분들이 책을 한 번씩 펴볼 때가 있었나 한번 생각해보세요. 청년 프론티어 활동하면서 내가 올 한 해 이 활동하면서 5권 이상 참고자료를 썼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한 분이시죠. 여러분이 전공 수업할 때 그 책거리를 하세요? 요즘도? 기말고사 끝나고? 잘 안 하죠? 책 한 권 배우는 사람 없잖아요. 전공을 할 때 책 한 권을 배우는 사람이 없어요. 책 한 권에 주교재, 부교재 3권에서 5권, 10권 원서도 읽고 한국말도 읽고 뭐 일본말도 읽는 군대 쪽은 일본말도 읽고 그래요. 그러면서 어학을 하는 거지 어학을 하기 위해서 어학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전기 관련해서 자동차 관련해서 그 나라의 선진 기술을 배우고 유학 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부산발전연구원이라고 하면 부산시에서 관련된 여러 부처들이 있을 거잖아요. 상공인들도 있을 거고 정치 관련한 사람도 있을 거고 사회적인 행정가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프론티어 활동하면서 그분들을 활용해 본 적 있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 이게 말이 되냐고. 이러면서 프론티어를 왜 하는 거예요? 프론티어는 앞서 나가는 사람이에요. 프론트에서 저요 하는 발런티어라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이 이미 만들어진 네트워크 자기장의 영역 이것도 활용 못하고 제가 여러분 오늘 혼내려고 온 건 아니에요. 그것도 활용을 못하고 그래서 시간은 많이 썼고 그래서 수료증 받으면 뭐 하겠니? 소고기 사 먹겠지. 축하한다고 애썼다고 소고기 사 먹고 그러면 또 뭐 하겠니? 한 줄 남겠지. 그런데 여러분을 제가 검색해서 볼 때 신문 빵빵 나가고 그 지역 동네 뉴스 브로드 방송에 빵빵 나가고 대학 홈페이지에 고관련에 청년 프론티어 누구가 무슨 상 받고 누구가 이런 활동을 해서 지자체에서 인정을 받고 이런 신문 기사 나본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게 말이 되냐 말이에요. 그 많은 시간을 써가지고 그런데 이런 활동들을 조금만 생각해서 하시면 이게 여러분의 취업의 길을
열렬한 참깨. 요즘은 참깨가 그 비밀번호로 쓸 수가 없다고 하는데 어쨌든 씁니다. 여러분들의 미래를 여러분들이 만드는 시간을 쓰셔야지. 단 1분 3초도. 아니 왜 도에 관심 있으세요? 4초도 말 섞기가 싫은데 왜 대학교 4년과 프론티어 활동 6개월 이상을 그냥 이렇게 남들 하듯이, 속칭 남들 하듯이 대충 보냈을까요? 물론 대충 보내지 않았을 건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론티어라는 말을 쓸 정도라면 내가 내 이름표에 내 브랜드 마케팅을 할 때 이 활동을 했기 때문에 남보다 좀 슈퍼하게 인정해주세요라고 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어떤 활동을 할 때는 이거 남하고 비슷하게 보인다면 저는 안 해요. 남하고 비슷하게 돈을 받는다? 차라리 돈 안 받고 해야 뭐라도 남하고 다를 거 아니에요. 저는 좀 다르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항상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럼 여러분도 활동비가 절대적으로 적었다는 걸 제가 알아요. 왜냐면 작년에 제가 이거 하려고 했는데 나이 때문에 잘렸거든요. 알아서 자체 검열을 했죠. 29이 넘으니까. 왜 내가 이걸 미리 못 봤을까? 저는 서베이도 많이 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말은 많이 들었지만 제가 바빴기 때문에 못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여다봤는데 청년 프론티어도 보고 홍보대사도 보고 부산발전연구원의 시민연구원도 보고 자료실도 가고 성과 발표했던 PDF도 보고 했어요. 내가 그냥 지금 하고 있는 거랑 비교해서 돈만 안 받았다 뿐이지 내가 더 잘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재수없죠? 이 정도 생각이 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뭔가를 할 때. 그쯤 들어줘야 남이 내가 뭔가 했던 걸 이력서에 적거나 자기소개서에 썼을 때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비슷하면 뭐 하려고 그거를 일부러 가겠어요. 그냥 집에서 자기 혼자 성적 공부하는 게 더 나아요. 그게 훨씬 나아요. 내가 우리 교수님한테 가가지고 교수님 이번에 기말고사 할 때만 채점할 거 도와드릴 거 없습니까? 예, 워딩할 거 도와드릴 거 없습니까? 성적 낼 때 펀칭할 거 없습니까? 얼마나 이쁨 받겠어요. 과에 아르바이트 있으면 여러분한테 연락이 옵니다. 추천할 거 있으면 여러분 추천서 써줘요. 평소 주변에 관심을 많이 가지며 학과 활동에 적극적인 학생으로서 귀 단체에 들어가면은 내부의 이런 에너제틱한 활동들을 도맡아 할 것으로 사료되며 추천서가 나와요. 그런데 이거 한다고 수업 재고 인증서 갖다 들이밀어가지고 교수님이 이쁘게 봤다는 분들 들어보세요. 누구 해서 뭐하고 있나? 잘하고 있나? 잘해라. 이렇게만 하셨겠죠.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할 때 그래? 그러면 그거 해가지고 나중에 학기 말에 애들 앞에서 발표 좀 해봐. 이렇게 말이 나오게 만드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연습을 하셨어야 대학생 강연가가 되고 그래야 시민연구원 아니면 여기 있는 청년 프론티어 중에서 정책에 들어가는 위원이 되는 거예요. 대학생 정책위원들은 그렇게 자기를 표현하는 사람들 이어왔던 거예요. 여러분이 하셨다면 그런 생각들, 그런 상황들을 한번 되짚어 보시고 리와인드 해서 그때 내가 이런 액션을 투입을 했었다면 조금 더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한번 짚어보세요. 그렇게 하셔가지고 이걸 다음번에 뭔가 이런 활동을 하실 때 또 한 번 활용해보세요. 지금까지의 모든 부산발전연구원 청년 프론티어 활동에 단점만 다 모아보시고 장점만 다 모아보시고 장점을 극대화시킨 본인의 역량에 대해서 한번 기록해보세요. 단점을 극복하지 못하고 좌절했던 본인의 상황을 한번 기록해보세요. 그 상황에 대해서 그대로 놔둔 건지 그 상황을 다음에라도 이렇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내가 조금 더 노력했던 건지 그게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딘가에 자기소개서를 쓰고 지원서를 쓸 때 다 쓰이는 스토리텔링 소재들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여러분이 시간 내서 이렇게 마음을 써서 몸을 고단하게 해가지고 간 곳에서의 활동을 여러분 자기 스토리텔링에 써먹지를 못해요. 그걸 써먹으실 수 있을 때 여러분 자체가 브랜드가 될 것 같아요. 그런 생각 한번 해보시고 지금 제가 구경대 입학사정관 할 때 저의 이 글 쓰는 독자 경력 15년을 들이밀어가지고 사정관이 됐어요. 그래서 학생들하고 책 읽고 전공에 대한 적성을 키워서 좋은 곳에 취직할 수 있도록 원하는 직업인 원하는 자기만의 그 영역에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도와줘 보겠다. 대학교 2학년 때까지는 이라고 제가 이제
면접을 봤었어요. 그렇게 했을 때 진짜로 그래 봐라 하고 선택을 해줬던 거죠. 여러분이 프론티어 할 때 면접 보고 이력서 내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걸 한번 돌아가 봐서 나중에 또 더 좋은 자리에 더 어려운 미션에 여러분이 다시 지원을 할 때 한번 이렇게 써먹어 보시라는 거죠. 청년 프론티어들의 독서 어떠한가 한번 진단해 봅시다. 오리진이 되라 읽어보신 분 손! 이야! 어우 머리야! 어우 머리야! 오리진이 되라. 이거는 표지라도 한번 봤었어야 되는, 그래야 미안하지 않는 오리진 기원이 되시라는 거죠. 여러분 삶에 여러분이 주인이 되고 시작을 열고 끝을 마무리하는 또 다른 장을 여는 촉진자가 한번 돼보세요. 아젠다 세터, 셀프 스타터, 프론티어, 제일 좋은 거 모아서 프론티어 해놓고 왜 오리진이 되려는 생각을 하시는 건지 참. 이걸 제가 대학생들한테 제시하니까 다 읽고 와가지고 소감문 내고 자주 만나러 다니고 교수님 상담하고 이러는 겁니다. 1학년들이. 여기 1학년 손 들어보세요. 2학년 손 들어보세요. 3학년 4학년쯤 되면 산전수전 다 겪고 밑에 애들을 좀 이끌고 이렇게 해야 되지. 자, 그 다음 이거 읽어보신 분.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 프론티어는 아니시니까 손! 이렇단 말이지. 여러분들이 살아온 스토리가 왜 수많은 부산의 대외활동 중에 좋은 데이에 좋은 선생님도 있고 뭐 KT, NG의 서포터즈도 있고 뭐 많은데 왜 하필 프론티어를 해가지고 내가 뭔가를 남기고 싶었을까? 그런 이야기가 여기 스펙을 이긴다고 돼 있잖아요. 물론 프론티어 활동도 스펙이겠지만 그것이 이야기가 돼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의 이야기가 돼야 될 뿐만이 아니고 청년 프론티어들이 이어져 나가야 되는 이유가 되기도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활동했던 게 청년 프론티어 부산발전연구원의 청년 프론티어들이 계속 돼야 하는 이유가 됐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이런 자존감도 바닥이고 활동한 것도 이렇게 밋밋하고 책도 안 읽고. 잘했어요. 지금부터 하시면 돼요. 왜? 여기 있잖아요. 생각을 뒤집으면 세상이 뒤집어진다. 그냥 대충 살아도 됐었다고 한다면 이제 생각을 한번 뒤집어 보세요. 대충 살 게 아니고 대단히 충실하게 대충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대단히 충실하게. 그 모든 순간에 책 한 권은 뭐냐면 이 책을 하나를 쓰려고 이 사람은 한 50권의 책을 들여다봤을 겁니다. 적어도 10명 이상한테 감수를 받았을 거고 이 사람이 만나기 위해서 수많은 경험에서 실패를 했을 거예요. 여기서 내가 실패했다, 여기서 내가 성공했다는 걸 속속들이 다 말해줍니다. 그런데 한번 돌이켜보세요. 여러분이 부산발전연구원의 청년 프론티어 하면서 정말 좋은 아이템이나 정말 좋은 기획이 있으면 옆 사람한테 알려줬나요? 알려준 사람은 끄덕이고 아닌 사람은 가만히 있을 거예요. 왜? 끄덕이면 내가 안 알려주게 되니까. 이게 행동, 태도, 언어예요. 내가 뭐라고 표명할 수 없는 그 미묘한 의사결정의 상황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때마다 책을 읽으세요. 그러면 누구도 말해주지 않는 비법들이 그 책 안에 그냥 A부터 Z까지 아토즈가 다 들어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미 이건 선택하지 않기로 결정했던 걸 저 사람이 고생해서 하고 있다. 여기 답이 쉬운 게 있는데 이 책 한번 읽어볼래? 라고 하면 당신은 비법을 다 가르쳐주지 않았더라도 열쇠를 쥐어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엄청 소중한 사람이 돼 있어요. 이게 책의 매력이자 마력이에요. 광고천재 이재석을 제가 학생들한테 왜 보게 했냐면 이 사람의 광고 이력이 지금 부경도 오진식 군이 만들어가고 있는 이 사람 다음에 그 이력들이겠죠. 이 사람은 계명대 수석 졸업을 했어요. 물론 문제아로 들어갔지만 수석 졸업을 했는데 취직이 안 됐다는 거죠. 대구에서 그래도 계명대 디자인과 나와가지고 수석 졸업했는데 4.5, 4.4 뭐. 그러면 여러분들 학교들이 쫙 있을 거잖아요. 각자의 전공 영역들이.
그래서 프론티어 활동해가지고 이런 자극을 좀 더 받아서 이쪽이 좋겠다 저쪽이 좋겠다 본인이 또 이렇게 마음속에 정한 여러 가지 생각들도 있겠죠. 근데 이 사람이 취직이 안 돼서 동네 간판집 했는데 몇 달 동안 손님이 없었다는 거죠. 뭘 먹고 살았겠어요. 그래서 공부하러 가자. 그래가지고 다른 대학에 가서도 공부를 했지만 외국에 나가서 코딱지만한 방에 앉아가지고 죽으시고 앉아서 끊임없이 책을 읽으며 디자인 스케치를 하며 공부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좀 그래요. 자, 이렇게까지 했다는 거죠. 민망하지만 이렇게까지. 이 사람이 나중에 백지연 그 토크 프로그램에 나왔어요. 피플 인사이드에 나왔는데 지갑을 딱 꺼내는데 낡은 사각형 접이 지갑에 폈더니 포스트잇을 호치키스를 찝어가지고 갖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이 프론티어 활동할 때 뭐라도 생각나면 프론티어 활동하는데 써먹어야겠다. 메모해서 써먹어 보신 적 있는 분? 거의 지금 우등생 한 명 나오는 이런 분위기네요. 제가 입학사정관 할 때, 제가 골프장 다닐 때, 제가 컨설팅 할 때는요. 길 갈 때 컨만 나와도, 컨디션이 컨만 나와도 컨설팅에 써먹을까 생각을 했었어요. 시장에서 뭐 있잖아요. 아니면 뭘 보잖아요. 자동차 광고하다가 뭐 보면 아 이거 기계자동차공학과 애들한테 가서 말해줘야겠다. 적정기술 무슨 얘기가 나왔다. 아 그럼 신소재공학과 애들한테 가서 말해줘야겠다. 모든 감각이 거기에 탁 들어가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하고 싶은 프론티어 활동에서 그 이상의 내가 찾아내고 싶은 뭔가를 찾았어야 되는 거죠. 프론티어 활동을 제대로 끝내는 건 당연한 거고 그걸 선택하는 승리안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책을 보면 이게 핵심이에요. 보세요. 이게 광고예요. 제가 이 책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광고 하나를 보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죠. 자기 전공에 맞게. 프론티어라는 활동 이런 리트머스지 하나를 가지고 여러분 전공에 맞는 활동을 생각해 보셨어야 된다는 거죠. 이 사진 하나를 가지고 뭘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국제지역학부 같으면 세계평화, UN, 안보리, 유네스코, 유니세프 막 이런 거 생각해요. 기아 대책 뭐 이런 거. 전쟁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쪽에 있는 친구들은 유아교육과 같으면 이제 아이들 케어하는 부분에 대해 생각하고 간호학과면 여기에 부상병들 어떡하지? 를 생각합니다. 그런 다음에 법행정이면 전범들 어떻게 결정하지? 이거 어떻게 평가하지? 이런 생각을 또 합니다. 그러다가 냉동공조잖아요. 소말리아 해적들 그 비상 대피소를 법적으로 만들도록 의무화한다 그러잖아요. 그런 기관들을 만들어 놨어야 된다는 얘기들도 많이 해요. 그러면서 이거의 그림이 결국은 원기둥에다가 이걸 감아서 붙이면 네가 쏜 총구가 너를 다시 향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나중에 환경 문제로 가지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생태공학과, 환경대기과학과 친구들이면 해양투기 같은 거 하면 결국 우리가 먹는 거에 다 축적돼서 들어온다. 그러면서 이런 걸 한번 개선해보자.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그러면 프론티어라면 여러분이 다루고 싶은 주제 안에서 이미 이거의 대표성을 가지게 됐으니까 거기에서 내 전공을 활용해서 어떤 정책까지 한번 바꾸어보자. 이런 생각도 한번 했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이런 정책 예산을 내가 따와가지고 그 손정우 선생님 뭐 여러 다른 연구원 선생님들 계신데 일을 주체할 수 없이 한번 많이 만들어보자. 이렇게 한번 해봐도 되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정말 그 친구를 뽑아서 우리가 쓰면 이 친구들은 대단한 역량을 발휘할 것 같아. 이 신문기사 하나만 가지고도 뽑고 싶어지지 않을까. 제가 이쯤을 학생들한테 보여주고 네 이야기를 만들어 와봐라. 전공을 활용해서 봉사활동 할 거, 대외활동 공모전 할 거, 그 다음 전공 성적 올릴 거, 안 되면 교수님하고 상담할 거. 그거 다 하고 나서 나머지 하나는 취업하고 싶은 곳에 CEO 만나기. 여기까지 제가 미션을 줬었어요. 그리고 CEO는 이제 텍스타 회장님도 만나고 어디 공무원도 만나고 삼성 CEO 만나러도 가고 그 다음에 그 멘토링 하는 거 다 찾아가지고 자기들이 다니고
가장 핵심은 내가 선택한 결정에 내가 만족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는 거. 그게 프론티어를 선택했든 대학을 선택했든 회사를 선택했든 내가 함께 할 동료를 선택했든 그 내가 한 행동에 대한 대책을 세워줘야 된다.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 책들을 한번 쭉 볼게요. 네. 아까 제 거 한번 빨리빨리 지나갈게요.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활동하실 때 사실 여러분의 성과를 제가 다 못 봤기 때문에 프론티어 활동을 언젠가 여러분 인생에 한번 써먹어 보세요. 그때 저희 어떻게 책을 읽고 어떻게 아젠다를 만들고 어떻게 상호교섭을 하고 세상과 소통할까. 저는 책을 독후감을 쓰라고 잘 안 했고요. 편지를 쓰라고 그랬어요. 이거 읽고 누군가한테 저자한테 미래의 자기 소비자한테 고객한테 손님한테 제자한테 편지를 쓰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책을 잘 읽은 사람을 만나서 같이 이야기를 듣자고 했어요. 저자를 부르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중에 한 명이 이순신이라는 큰 바다 이 제목들은 다 제가 정하는 거예요. 이런 정도의 제목을 정하고 이렇게 해서 기자 정신을 발휘해서 내 인생을 한번 취재하듯이 살아보자라는 모토였어요. 그래가지고 한 분야에 끊임없이 취재하고 자기가 기록을 정리하고 생산하는 사람 기자이지 않을까. 그럼 여러분들은 레포트를 만들어내는 사람이지 짜집게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도 나름 기자였다는 거죠. 프론티어에 보고서를 낼 때도 기자였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런 식의 기자들의 자료 수집하는 태도, 정보를 버리고 선택하는 태도들을 배우자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기자를 만나서 3시간 동안 강의를 들으면서 서로 대답하고 질문하고 이런 걸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영문과 전공하는 친구, 경영 전공하는 친구, 얘도 경영 전공하는 친구. 그러면서 이런 주제를 가지고 여기서 입학사정관 전형이라고 제가 안 지우고 그대로 보여드린 이유는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뽑는 친구들은 자기 전공을 어떻게 살지를 미리 계획서를 받아요. 고3한테 8월달 그걸 받아서 그거의 경중을 보고 진짜 잘할 것 같다 아니다를 보고 뽑는 거였어요. 그게 한 30%가 들어가고 나머지는 학생부라든지 자기소개서 뭐 아니면 면접 이런 게 들어가죠. 실제로 이 친구들이 다 그렇게 왔는데 1학년 때부터 전공 수업, 교양 수업, 교수님 상담 적극적으로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의 유엔 대회, GEC 정상회의, 뭐 한미 학생회 이런 데 막 찾아다니고 외국에 유학 갈 프로그램 짜기 위해서 어학 성적 필요한 걸 다 찾고 프론티어 활동하면서 얻게 되는 고급 정보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걸 사장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책을 정말 무분별하게 많이 읽는 사람을 한번 여기 김수 선생님도 계시지만 더 무분별하게 많이 읽는 사람을 만났어요. 북마스터이기도 했던 옛날 동고서적의 박현주 편집장이었어요. 지금은 김해 뉴스 기자로 있는데 이거였어요. 정말 할 말이 많았지만 그냥 너희가 읽고 싶은 책을 펼친 그 자리가 도서관이라는 거죠. 그냥 그 자리가 도서관이에요. 도서관 갈 필요가 없어요. 자꾸 도서관 핑계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제 스마트폰에서도 책 다 읽죠. 책을 읽을 시간이 없으면 신문에서 요약한 것만 읽어도 충분히 도움이 돼요. 그거 요약하는 기자들이 여러분보다 학력이 10배나 높아요. 책을 100배나 더 많이 읽었어요. 그 사람들이 조목조목 다 정리해줬으면 그것만 읽어도 훨씬 도움이 돼요. 안 읽는 사람보다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직접 도서관 분류법을 써먹으라는 거죠. 프론티어 활동할 때 이 사람 만났다 저 사람 만났다 그러면 내 인생의 사람 도서관으로 나누세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언젠간 이런 데 필요할 때 취재할 때 써야 되겠다. 저 손정우 연구원님은 어디에도 써먹고 축의금 내라고 할 때도 써먹고 우리 엄마 회갑잔치에도 써먹고 이사할 때도 써먹고 이런 식으로 어디에다 써먹어야 되겠다 하는 걸 잘 나눠서 쓰시란 얘기예요. 그래서 학문과 인생이 담긴 분류법을 여러분들이 하는 매 순간순간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있죠. 가장 값싸게 자신의 전략 기획팀이 돼주는 게 이 책이에요. 그리고 신문, 서브장르의 신문. 그렇게 해서 우리는 바로 한 달 만에 신문에 납니다. 여러분 활동 아까 신문에 난 사람 없다 그랬죠. 신문 나는 일을 하란 말이에요. 강도, 살인, 폭행, 사기 이런 거 말고 진짜 세상을 바꾸는, 나를 바꾸는 신문 나는 일을 하시면서 사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편집공학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여러분이 아젠다를 만드는 사람이 되시라는 거죠.
그 다음에 메트로폴리탄 게릴라를 읽었어요. 엄청 좋은 책이에요. 부산발전연구원 청년 프론티어들이 거의 교과서처럼 읽어도 될 만한 도시에 관련된 모든 아이덴티티가 다 들어있어요. 그 중에 내가 뭘 선택해서 달려갈 건가만 결정하시면 돼요. 그런 정도의 책을 읽으면 다른 대변인 전략기획팀이 필요 없다는 거죠. 정말 내가 혼자 해야 된다면. 그래서 현장을 여러분 많이 가셨겠죠. 현장을 갑니다. 하아리아 가가지고 5시간을 걸었어요. 나무에 대해서도 건물에 대해서도 그곳에 살았던 사람, 일본과 미국과 유엔 평화 주둔군들의 병력에 대한 문제, 국제관계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하셨어야 되는 거죠. 하셨겠지만 이 정도 사람들이 토탈 8시간 동안 그날 거기 갔다가 또따또가 이 전체 갤러리 보고 사진 직접 찍어가지고 토론하고 그 사진 안에서 자기의 개성도 찾아내고 이런 식의 이야기들 했어요. 한 가지를 하면서 이건 좀 넘어갈게요. 이것도 넘어갈게요. 한 가지를 하면서 자기의 블루오션을 찾는 탐지봉으로 쓰셨어야 되는 거죠. 프론티어 활동을 하면서. 그래서 블루오션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공부, 내가 선택했던 대외 활동에 나의 블루오션을 찾기 위해서지 누구한테 도움이 되는 일을 내가 들러리 해주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트랙스타는 망했던 회사예요. 다른 회사에서 망했던 회사가 불러서 다 타서 없었던 회사가 누구가 다시 시작해가지고 세계 16위 아웃도어 기업으로 성장했어요. 저희 회사 골프 회원이셨는데 강의를 오케이 하셔가지고 무려 3시간 동안 토론을 했어요. 1시간 하시고 가실 걸 너무 재밌다고. 어떻게 했냐면 모니터링을 했어요. 각 학생 10명 정도가 결과물을 냈는데 한 2달 전에 미리 미션을 줬어요. 동네 트랙스타 가가지고 신어보고 사도 좋고 안 사도 좋고 입어보고 매장 보고 모니터링해서 장점 단점 개선할 점 내가 사장이라면 4가지를 다 적어서 제출해라. 편지도 좋고 PPT도 좋고 뭐 그림도 좋고 다 좋다. 애들이 각자 냈는데 사장님 회장님이 직접 보시고 직접 뽑고 싶다고. 이 정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냥 우리 채용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프론티어 활동에서 그 정도 보고서 냈다면 뽑고 싶다, 인턴 부르고 싶다라는 얘기를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문도 보고 그 회사에 관련된 기사도 검색해보고 그 사람도 만날 때 인터뷰하기 전에 5개 이상 검색해서 찾아서 가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 살아있는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책을 이날 한 40권을 깔았어요. 애들이 관심 있어하는 독서와 관련된, 경영과 관련된 여러 가지 책을 이렇게 40권 깔아가지고 직접 이렇게 지금 평가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들의 활동도 직접 써서 그 CEO 공무원한테 보낼 수 있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행을 갔어요. 정의란 무엇인가랑 각 한 50권 책 들고 가가지고 여기 갔어요. 이게 프론티어 활동에서 제일 핵심일 것 같아요. 혹시 여행을 안 가셨다면 같이 한번 가보세요. 어디로 가셨냐? 우리는 어디로 갔냐면 영덕 풍력발전소를 갔어요. 왜 여기를 문학기행으로 갔느냐? 독서클럽 10번의 강의를 마무리 짓는 이유는 여기가 불에 다 탄 그린벨트였어요. 그린벨트가 불에 탔는데 어떡하지? 시커멓게 해가지고 흉측한데. 그린벨트는 어떤 데죠? 집을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게 법이잖아요.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가만 지켜보니까 이건 답이 없거든. 흉측하거든. 영덕대게는 많이 팔리는데 여기까지 사람들이 안 오거든. 어떡하지? 그래서 결정을 지은 거죠. 정책적으로 제안을 했어요. 그린벨트 풀어달라. 미쳤냐? 누구 좋으라고? 근데 풀어달라. 풀어준 거죠. 시민들이 그 지역 사람들이 원하고 이렇게 바꾸겠다. 어떻게 바꾸겠다고 했느냐. 아마 이런 연구들을 했겠죠. 여기 맞바람이 많이 부니까 풍력 발전기를 세우자. 재생에너지도 만들고 이걸 관람할 수 있게 만들자. 에너지 교육 현장으로도 쓰고 산불 예방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이렇게 스토리텔링을 마케팅을 하자. 그래서 바뀐 곳은 저렇게 바뀐 거죠. 화재로 훼손된 곳이 도시재생으로 변화시켜서 관광객도 오고 신재생 에너지 연구하는 곳으로도 바뀌고. 그러면서 저녁 때는 공식적으로 알코올이 없어요. 알코올이 없는 과자 파티를 하면서 자기 전공, 얘는 간호학, 의공학과예요. 의학과 문학에 대해서 들었죠.
얘는 식품 영양학과예요. 바다 이야기를 들었어요. 해조류를 가지고 음식을 만들겠다. 건강식을 만들겠다. 이순신 이야기 할 때도 식품 영양학과가 뭐 할 수 있죠? 회복식에 대해 가지고 바다에 관련된 음식을 가지고 전쟁터에서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걸 한번 만들어 보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프론티어 활동을 할 때 전공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할수록 여러분한테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쭉 토론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는 양동마을이에요. 왜 세계문화유산이 됐을까? 이것도 또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 될 때는 인류 보편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곳이며 뭔가의 그 다툰 점이 있었어야 되죠. 그걸 찾아내는 시민들의 노력이 있었겠죠. 프론티어 활동에서 그런 걸 찾아내시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나서 이제 김수 선생님 마무리 강의를 들었어요. 그때 가졌던 강의 주제가 잠자리 눈으로 세상 보기. 제3세계 시민들의 아픔에 대해서 알고 내 전공을 살려서 그 지역에까지 미치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프론티어 활동을 하는 것이 청년으로서 마땅하지 않나. 그걸 입학하기 전에 신입생들한테 강의를 했단 말이죠. 이 애들이 지금 이제 2학년 올라갈 때 됐잖아요. 결국 1학년인 건데 걔네들이 사회적 기업 만든다고 지금 스터디를 하고 있어요. 구영대에서는 창업동아리 500만원 지원금 받고 활동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활동이 여러분의 인생을 디자인하는 스스로의 기획회의가 되셨어야 되는 거죠. 앞으로 그렇게 하시길 바라고. 그러면서 가끔 연극을 보세요. 그 아픔을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많이 보여줘요. 그 무대가 무너지고 다시 재생이 될 때, 그 배우들이 막 변할 때, 여러분들이 지금 학교에서, 프론티어에서, 집에서, 친구들 동창회에서, 또 다른 회사의 그런 입사 현장에서 겪게 되는 모든 게 연극이라고 보면 맡은 바 역할을 잘 해내면 되는 거죠. 대신 끊임없는 자기 훈련이 필요하겠죠. 그렇게 해서 힘들 때는 앞에 갔던 프론티어 선배들을 만나가지고 좀 달달 볶으면서 맥주도 얻어먹고 닭도 얻어먹고 백숙도 좀 사먹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잘하고 연락을 해줘야 백숙 사주러 올 거 아닙니까? 저는 오늘 사주러 갑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관계의 망을 유지하고 사시려면 여러분이 스스로 책을 읽는 리딩 프론티어가 되지 않으면 안 돼요. 삶을 읽고 책을 읽고 사람을 읽고 지역과 도시와 그 공간의 이야기들을 읽는 사람이 돼야만 진짜 자기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는 사람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이분들이 다 국회의원, 변호사, 이게 관련된 해양 관련된 곳 대표, 마르키즈 후주후에 들어가 있는 수학과 교수, 양도그로 명예박사가 되신 분, KBS 기자, 국제협력 팀장, 해양 LED 사업단, 전국의 해양 LED 사업단 맡고 계시는 석달 교수님, 이런 사람들이 인터뷰를 갔으면 그 사람들을 내 인생에서 나를 후원하는 사람으로 끌어왔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사시면 좋겠다는 거죠. 제가 만난 모든 사람들 다 이런 식의 관계에서 저한테 발목 잡히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막 해놨더니 이게 또 막 신문에 났어요. 신문 난리를 하시란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학점, 전공, 휴학, 장학을 프론티어 활동하면 다 보장받도록 상금도 다 받으시고 발표해서 성과도 내시고 이거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적 잘 나와야 되고 이렇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방금 봤는데 이게 저쪽 벽에서도 보이네요. 그래서 계속 여러분들이 지나면 지날수록 기억을 남기시고 하다가 부족하면 이런 강의 해달라고 하세요. PPT 하는 강의 해주십시오 하면 이쪽 예산으로 해주려고 하고 우리 어디 가서 워크숍 좀 합시다 강의 요청하면 또 워크숍 가고 그러면서 맨파워 좀 트레이닝 해야 되겠습니다. 요청을 해야 해주지 가만히 있는데 해줄 필요가 뭐 있어요. 움직이는 시민이 되시길 바랍니다. 끊임없이 요구하니까 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신문에 났어요. 신문 난리를 하세요. 1년 안에 5번 신문 난리가 목표가 되도록. 그래서 해양 콘텐츠 얘기할 때 여기에 이민아 입학사정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얘기가 나간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실습선 선장님 모셔가지고 바다에 나가면 어떤 직업 가질 수 있냐 연봉 3억까지 있다 이래가지고 쭉 다 들은 거죠. 프론티어 활동했으면 그냥 일만 해주지 말고 내가 필요한 정보를 다 얻어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기관 이름 달고 들어가는 게 도움이 되는 거지
일하려고 그 이름표 달 필요가 없잖아요. 하면서 내게 돼야 된다. 그 사람도, 그 조직도, 그 모든 도움조차도. 왜? 해줬는데 안 쓴 건 결국 여러분들의 마이너스로만 남지, 남들은 그 부발련 그거 해줬는데 뭐 했노?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제가 이렇게 돼 있죠. 북극성, 이게 마지막인데, 북극성은요, 북두칠성 아세요? 네. 북두칠성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국자. 국자죠. 국자 끝에 두 별 간격. 보자. 자, 그럼 이렇게도 이렇게 돌겠죠? 근데 이 국자 끝에 두 별 간격에 곱하기 5배. 하나, 둘, 셋, 넷, 5. 저기 북극성이 있어요. 그러면 저기 있는 북극성은 김 선생님 위치라고 봅시다. 저 북극성을 바로 찾을 수 있겠어요? 없어요. 못 찾아요. 북극성은 1등성이 아니라서 제일 밝은 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바로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북두칠성만 찾으면 끝 두 별, 이쪽이 아니고 이쪽 두 별 간격의 5배 떨어진 곳에 있다는 말만 알면 내가 원하는 목표를 찾는 거죠. 북극성이 내 목표라고 하면. 또 북극성이 목표가 아니고 그 목표에서부터 어느 방향이라고 하면, 그러면 부발련의 프론티어 활동은 북극성이 되는 활동이 돼야 되기도 하고, 북극성이 내 목표라고 하는 그 가정하에 주변의 별들의 도움으로 내 목표를 찾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주변의 별 중에 한 분이 이분이실 거고, 또 더 많은 분들이 있겠죠. 출석 인정해주는 교수님도 계시고, 뭐 학비 대리인 부모님도 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나중에는 그런 나머지 후배들의 북극성이 또 돼야 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저 말을 하려고 전체 별자리 책하고 막 여행책하고 옛날 항해술 책하고 다 뒤져봤거든요. 그러니까 맞더라고요. 스타보드 플로어라고 옛날에는 우현에서 배에서 항해할 때 그쪽에서 별을 보면서 관측해서 갔어요. 그러면 저한테는 나름 백년어조원은 스타보드 플로어예요. 내가 가고 싶은 방향을 보면서 거기서 고민하고 책 읽고 사람 만나고 울고 할 수 있는 곳. 여러분들의 제3의 공간을 프론티어에 있는 사람으로 만들 수도 있고, 그 취재 현장을 할 수도 있고, 발표회장으로 할 수도 있죠. 오늘의 이 자리가 또 가끔은 생각나실 수도 있을 거고. 그래서 앞으로도 어떤 활동을 하실 때 사람에서 상처를 받으면 책에서, 또 책에서 뭔가를 답을 못 찾으면 사람에게서 항상 답을 찾고, 결국은 여러분이 원하는 북극성을 찾는, 또 미래의 북극성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어요. 진정한 프론티어가 되셨기를 바라며 해피 뉴 이어 강의를 마치겠습니다.